오늘은 고구려의 평양성은 어디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고구려의 첫 도읍지인 졸보는 현재 중국 윤영성 환인현 오녀산성이었으며 유리왕이 천도한 국내성은 중국 길림성 지반 일대였고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성은 지금 북한의 평양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지도상의 위치가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고구려 도읍지의 위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입니다. 고구려의 건국 위치인 졸본과 국내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과서들도 거의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구려 평양성의 위치에 대하여도 모든 교과서들이 북한 평양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구려의 최초 도읍지 및 평양성의 위치가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졸본으로 추정되는 중국 윤영성 환인현 오녀산성 일대 및 국내성으로 비정되는 중국 길림성 지반 일대 그리고 고구려 평양성이라고 주장하는 북한 평양 일대에서는 고구려의 도읍지가 존재했었다는 명확한 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 고구려의 수도가 있었다는 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고구려의 첫 번째 도읍지인 졸본이라고 추정하는 윤영성, 환인현, 오녀산성 일대에서는 기원전 1세기 당시에 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성이라고 추정하는 중국 길림성, 지반 일대에서는 2009년과 2011년의 발굴 조사 결과 3세기 이전의 고구려 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양성이라고 추정하는 북한 평양 지역의 성곽에서는 고구려의 유적임은 확인하였으나 그것이 고구려의 평양성이라는 그 어떤 유물도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양성으로 추정하는 성곽의 발굴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발굴된 성곽의 석각에서는 이곳이 고구려의 평양성이 아니라 한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굴된 평양성 석각 제4석입니다. 내용을 보면 병술년 12월에 한성 하후부의 소형 문다리 여기서부터 서북 방향을 맞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후부 소형은 고구려의 관직명인데 이 성이 평양성이 아니라 한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고구려의 한성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역사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석 이영열전 고구려 북주 정사 636년 편찬 고구려의 도읍지는 평양성으로 그 성은 동서가 육리이다. 그 밖에 국내성과 한성이 있으니 별도의 도읍지이다. 수서 동이열전 고구려 그 나라는 동서가 이천리이며 국도는 평양성으로 장안성이라고도 한다. 또 국내성과 한성이 있는데 모두 도회지로서 그 나라에서는 삼경이라 일컫는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고구려는 평양성 외에 별도로 한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성도 또한 중요한 거점의 큰 성이었지만 그렇다고 평양성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성, 국내성, 한성이 모두 도회지였다고 합니다. 도회지란 사람이 많이 살고 물류의 유통이 활발하고 상공업 등이 발달한 번잡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국내성이라고 추정하는 길림성 지반 지역은 평야지대도 없으며 물자 운송도 불가능한 첩첩산중 속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역대 왕조, 조상들의 공동묘지로서의 용도밖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절대 도회지라고는 볼 수 없는 위치입니다. 따라서 고구려 유리왕 때부터 장수왕 이전까지 국가를 운영했던 도읍지인 국내성이 있었던 곳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첫 도읍지인 졸본의 위치를 중국 윤영성 환인현 오녀산성 일대라고 하거나 국내성의 위치를 중국 길림성 지반 일대라고 주장한 사람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학자 시라토리 구라키치였으며 조선 총독부의 이마니시류 및
스다 소키치 등이 고구려의 평양성 및 한사군이 지금의 북한 평양 지역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그 어떤 역사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고구려 첫 도읍지 및 평양성 그리고 한사군의 위치 등에 대하여는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역사책인 조선사의 내용을 아직도 그대로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이라는 것은 과거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역사 기록들을 확인하는 작업인 것이며 가장 오래된 기록일수록 역사 해석의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 당대에 기록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이란 역사 기록과 출토된 유물을 가지고 과거의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과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역사적 사건을 막연하게 추측, 추정, 비정하는 것은 역사학이 아닌 것입니다. 고구려 평양성과 첫 도읍지는 어디인가?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 평양 지역이 장수왕이 427년에 천도한 고구려의 평양성이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주장하는 고구려 평양의 위치는 지금의 북한 평양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고조선의 도읍지인 평양도, 지금의 북한 평양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압록강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보이는 지도에서 압록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북한의 평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구려 평양성에 대한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명 일통지 권지 25, 요동도 지휘사사. 대명 일통지는 명나라 천순 5년 1461년에 편찬된 관찬지리지입니다. 평양성. 평양성은 압록강 동쪽에 있다. 일명 왕검성이라 한다. 곧 기자의 옛나라이다. 성 밖에 기자의 묘가 있다. 한나라 낙랑군의 치소였다. 동진, 안제의희 이후로 고구려 장수왕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 평양성은 후에 서경이라 불렀다. 원나라 때는 동령로라고 하였다. 지금 대명 일통지에서는 고구려의 평양성이 압록강 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역사 교과서에서는 분명히 고구려 평양성이 북한 평양 지역에 있었다고 하였는데 역사 기록에서는 고구려 평양성이 압록강 남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압록강 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압록강을 보시면 압록강은 남북으로 갈라서 남쪽, 북쪽으로 표현해야 옳은 것이지 동서로 구분하는 강이 아닙니다. 따라서 압록강의 위치도 지금의 압록강이 아닌 것입니다. 대명 일통지를 정리해보면 첫째, 고구려 평양성이 압록강 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북한 평양 지역은 압록강의 남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평양은 고구려 평양이 아닙니다. 둘째, 고구려 평양성은 고조선의 왕검성이었으며 기자조선이 있었던 곳이며 한나라 때 낙랑군이었으며 후에는 고려의 서경이었고 원나라 때는 동령로였다고 합니다. 구당서, 열전, 이적. 이적, 총장 원년, 이적을 요동 도행군 총관으로 삼아 이만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 땅을 공략해서 압록수에 이르렀다. 고구려가 그 동생을 보내와서 싸웠는데 이적이 고구려 군사를 공격해서 패퇴시키고 200리를 급하게 쫓아가 평양성에 이르렀다. 지금 구당서에서는 압록수에서 고구려 평양성까지의 거리가 200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압록강이라고 하지 않고 압록수라고 합니다. 지금의 압록강을 기준으로 본다면 압록강에서 평양까지의 거리가 600리이므로 고구려 당시의 평양성은 북한의 평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 평양성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은 혹시 패수라고 들어보셨나요? 패수는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강이라고 합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및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따르면 패수는 고조선 때에는 중국과 경계를 이루던 강을 지칭했다. 한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뒤 요동 지방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패수를 요동과 고조선과의 경계로 삼았다. 그 뒤 패수가 줄곧 중국 세력과의 경계선이었다고 한다. 사기, 조선열전, 고조선. 조선왕 위만은 옛날 연나라 사람이다. 처음 연나라의 전성기로부터 진번조선 지역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어 국경에 성과 요새를 쌓았다. 진이 연을 멸한 뒤에는 그곳을 요동해요에 소속시켰는데 한이 일어나서는 그곳이 멀어 지키기 어려우므로 다시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패수에 이르는 곳을 경계로 하여 연에 소속시켰다. 패수는 중국 세력과 고조선의 경계선이었다고 합니다. 패수의 위치에 대해서는 중국 학계는 패수가 청천강이라는 것이 통설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압록강설, 청천강설, 대동강설, 예성강설 등의 견해가 있습니다. 패수에 관한 역사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서, 서남이 양월 조선전 고조선. 연왕 노관이 한나라에 반역하여 흉노로 들어가자 연나라 장수 위만도 망명하였다. 무리 1000여 명을 모아 상투를 하고 만이의 복장을 하고서 동쪽으로 도망하여 변경을 나와 패수를 건너 진의 옛 공지인 상하장에 살았다. 점차 진번조선의 만이와 옛 연나라 제나라의 망명자를 복속시켜 거느리고 왕이 되었으며 왕엄에 도읍하였다. 지금 한서에서는 위만이 동쪽으로 패수를 건넜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는 동쪽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없으며 동쪽으로 건너서 도읍을 할 만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교과서에서는 위만의 도읍지인 왕엄성이 북한 평양이라는 것인데 북한의 평양 지역은 동쪽으로 강을 건너서 도읍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한서 지리지. 요동군은 진나라 때 설치하였다. 유주에 속한다. 18개 현이 속해 있다. 험독현, 응소는 험독현이 조선왕 위만의 도읍이다. 물이 거색의 흐름으로 험독이라 하였다 라고 한다. 신차는 왕엄성이 낙랑군 패수의 동쪽에 있다 라고 한다. 지금 한서 지리지에서는 위만의 왕엄성이 패수의 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통전 조선. 왕엄성은 패수의 동쪽에 있다. 태평 환우기. 왕엄은 지명이며 패수의 동쪽에 있다. 결론적으로 고구려 평양성은 패수의 동쪽에 있는 것이므로 북한 평양 지역은 고구려의 평양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대명 일통지에서는 압록강의 동쪽에 고구려 평양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록수에 대하여 삼국유사에 매우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삼국유사, 흥법, 순도조력. 고구려 본기에 이르기를 고구려의 도읍은 안시성이며 일명 안정홀로서 요수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요수는 일명 압록으로 지금은 안민강이라고 한다. 지금 삼국유사에서는 고구려의 도읍이 안시성이었는데 요수의 북쪽에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요수를 압록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 삼국유사에서는 압록강, 즉 압록수를 요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요수는 고대로부터 수나라, 당나라 당시까지 중국 하북성 북경 일대에 있었으며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요나라 건국 이후에는 지금의 요하를 가리키는 강입니다. 그런데 고대의 압록강을 요수라고도 불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백두산의 옛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삼국시대에는 백두산을 개마대산 또는 개마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관련 역사 기록을 보겠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옥저. 동옥저는 고구려 개마대산의 동쪽에 있다. 한서지리지에 현토군의 서개마현이 있다. 당나라 고종의 장외태자의 주석에 의하면 개마는 현의 이름이며 현토군에 속한다. 그 산, 즉 개마대산은 지금 평양성의 서쪽에 있다. 평양성은 지금의 왕엄성이다. 지금 삼국지에서 개마대산이 평양성의 서쪽에 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의 주장대로 북한 평양이 고구려의 평양성이라면 개마대산은 바닷속에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구려 평양성은 북한의 평양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백두산도 삼국시대의 개마대산이 아닌 것입니다. 삼국유사 고조선, 왕검조선. 당나라의 배구전에 이르기를 고구려는 본시 고죽국인데 주나라가 기자를 봉하고 조선이라 하였다. 한나라가 3군으로 나누었으니 현토, 낭낭, 대방이다 라고 하였으며 통전에도 역시 이 설명과 같다. 여기서도 놀라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본래는 고죽국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자조선이 되었고 후에 한사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춘추시대 초기 지도에서 위쪽에 고죽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내용은 옛날 고죽국이 있었던 지역이 당나라 당시에는 고구려가 그곳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전, 동이, 고구려. 고구려는 동진 이후 그 왕이 평양성에 거주했는데 즉 한나라 낙랑군의 왕엄성이다. 지금 만리장성이 동쪽으로 요수를 끊고 고구려 땅으로 들어간다. 마자수는 곧 일명 압록수라고도 한다. 그 물은 원래 동북의 말갈의 백산으로 붙어 나온다. 통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고구려 평양성이 한나라 낙랑군의 왕엄성이라고 합니다. 둘째, 만리장성이 동쪽으로 요수를 끊고 고구려로 들어오는데 그곳이 고구려의 땅이라고 합니다. 셋째, 마자수를 압록수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 통전에서 말하기를 만리장성이 동쪽으로 요수를 끊고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곳이 고구려 지역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지도는 진나라 당시의 행정구역을 표시한 서진군국도입니다. 만리장성의 동쪽 위에 요수가 보이고 있으며 요수가 만리장성을 뚫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낙랑이 보이고 있습니다. 통전에서 고구려의 평양성이 낙랑군 안에 있는 왕엄성이라고 하였으니 지도에서 보이는 낙랑군 지역이 고구려의 평양성이 있었던 위치인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한나라 당시의 행정구역을 표시한 서안군국도를 자세히 보시면 만리장성 밖에서 가늘게 표시된 요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요수가 만리장성을 끊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안쪽에 낙랑이 보이고 있습니다. 낙랑군 안에 왕엄성이 있었던 것이며 그곳이 고구려의 영토이자 고구려 평양성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통전 및 서진군국도와 서안군국도를 보신 바와 같이 역사 기록과 고대 지도가 내용이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는 요수가 압록강이라고 했으므로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요수가 압록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대명 구변 만국인적 노정전도를 보면 만리장성 아래에 압록강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산해관도 보이고 갈석산도 보이고 영평부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구려 평양성, 압록강, 폐수 등과 관련하여 조선 순조 때 한진서가 편찬한 역대 지리서인 해동 역사 속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동 역사 속 지리고 조선. 조선이란 이름은 단군에서 비롯된다. 산해경에 의하면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는데 이름하여 조선이라 한다. 곽박의 주석에 의하면 조선은 지금 진나라 당시의 낙랑현이며 기자를 봉한 곳이라고 한다. 동사에 이르기를
단군은 요임금 당시 무진년에 평양에 도읍하고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 전국책의 소진 이야기에서 연문우가 말하기를 연나라의 동쪽에 조선과 요동이 있다고 한다. 상서대전을 보면 기자가 조선으로 갔는데 무왕이 이를 듣고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대명 일통지에 평양성은 압록강 동쪽에 있는데 일명 왕엄성이며 기자의 옛나라이고 한나라 낙랑군의 치소였다. 수서열전에서 대구가 주장에 이르기를 고구려의 땅은 본래 고죽국이다. 주나라 때 기자를 봉한 곳이며 한나라 때 나누어 3군을 설치했다. 구당서 고려전에서 온원박이 말하기를 요동은 고구려의 땅이며 주나라 때는 그곳에 기자의 나라가 있었다. 대명일 통지에 의하면 조선성이 영평부 경내에 있다. 전하에 오기를 기자가 봉함을 받은 땅이라고 한다. 일지로 한서지리지에 낙랑군에 속한 현이 25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조선현이다. 응소가 말하길 옛 조선국은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봉한 곳이라고 한다. 위략에 이르기를 조선과 연나라의 경계는 폐수라고 한다. 사기 조선전 위만은 망명하려고 동쪽 변경 밖으로 달아나 폐수를 건넜다. 차츰 진번조선의 무리들을 모아 왕이 되었고 왕엄성에 도읍하였다. 통전에 이르기를 위만이 도읍한 왕엄은 폐수의 동쪽에 있다. 고구려는 평양성에 거주했는데 즉 한나라 낙랑군의 왕엄성이다. 후한서 주석을 보면 평양성은 곧 왕엄성이다. 괄지지 고구려의 평양성은 본래 왕엄성이다. 한서음에 응소가 말하기를 요동의 험독현은 조선왕 위만의 도읍지이다. 신찬이 말하기를 왕엄성은 낙랑군의 폐수의 동쪽에 있다. 성경통지에 의하면 험독현은 서한 때 설치했으며 요동군에 속해 있다. 험독은 낙랑군의 폐수의 동쪽에 있다. 평양은 지금 압록강의 동쪽에 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해동 역사 속 조선편을 정리한 것입니다. 해동 역사 속 지리고 조선편을 정리해보면 첫째, 고조선과 연나라 등 중국 세력과의 경계는 폐수였다. 둘째, 고조선의 도읍지였던 평양 지역은 후에 고죽국이 되었고 그 뒤 기자조선이 있었던 곳이다. 훗날 위만의 왕엄성이 되었고 또한 험독현이라 불렀다. 이 지역은 후에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하여 낙랑군 조선현이 되었고 또한 고구려의 평양성이 있었던 지역이다. 당나라 때는 영평부가 되었다. 셋째, 위에 평양성 등 모든 지명들은 폐수의 동쪽 그리고 압록강의 동쪽에 있었다. 지금 고구려 평양성의 위치에 대하여 매우 놀라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구려 평양성의 위치가 고조선의 평양, 고죽국, 기자조선, 왕엄성, 낙랑군, 영평부와 모두 같은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죽국 및 영평부에 관한 또 다른 기록들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모든 역사 기록과 현대 학자들까지도 이 지도 위치에 고죽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고죽국의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지금의 북경 일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많은 지도들에서 고죽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삼국 유사, 고조선, 왕검조선. 당나라의 대고전에 이르기를 고구려는 본시 고죽국인데 주나라가 기자를 봉하고 조선이라 하였다. 한나라가 3군으로 나누었으니 현토, 낙랑, 대방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잠깐 고대의 요동은 어디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거란의 유나라 건국 이전에는 요수, 요동, 요서, 요양 등의 지명은 지금의 북경 일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라 당시의 요동은 유주, 즉 지금의 북경 일대에 있었습니다. 후한서 광무제본기.
낙랑군은 옛 조선국이며 요동에 있다. 한서 설선열전. 안사고가 말하기를 낙랑군은 유주에 속해 있다. 후한서 최인열전. 장자면은 낙랑군에 속해 있는데 그 땅은 요동에 있다. 오른쪽 지도 기주여부 갈석도를 보시면 한나라 당시의 요수와 요동, 요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래 요동이란 뜻은 중원에서 먼 곳이란 의미라고 한다. 고대의 요동은 하북성 일대를 통칭하여 불렀다. 진나라, 한나라 시대 이래로 요동국과 유주에 속한 요동군이 있었으며 또한 요수를 기준으로 서쪽은 요서, 동쪽은 요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따라서 그냥 요동은 하북성 동쪽 일대를 가리키며 요동군은 유주에 속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구분을 하여야 한다. 사기 항우본기. 항우는 연왕 한광을 옮겨 요동왕으로 삼았다. 사기 집회. 서광이 말하길 요동의 도읍은 무종에 있다 라고 하였다. 항우가 진나라를 멸한 후 기원전 206년 한광을 요동왕에 봉했고 당시 요동의 수도는 무종이었다. 한서 이성제 후왕표. 한나라 원년 2월에 요동을 나누었다. 연은 개에 도읍하였다. 요동은 무종에 도읍하였다. 지금 한서에서는 한나라가 건국 원년에 요동을 연과 요동으로 나누었는데 요동의 도읍지가 무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종은 오늘날 어디인가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 옥전년. 당나라 때 무종연을 옥전으로 고쳤다. 당서 지리지를 보시면 무종연을 옥전으로 고친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 무종은 춘추시대의 산윤국의 명칭이었다. 무종은 지금의 직내 옥전연에 있다. 1928년에 직내는 하북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항우 당시 고대 요동의 수도였던 무종은 하북성 당산시 옥전현입니다. 한나라 당시 요동이었던 옥전현은 아직도 지금까지 그 지명이 그대로 옥전현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지도의 위치 일대가 고대의 요동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이곳이 고대의 요동이었다고 합니다. 한나라의 행정구역을 표시한 서안 군국도에서 만리장성 아래에 요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나라의 행정구역을 표시한 서진 군국도에서도 요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대의 요동은 지금의 북경 일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구려 평양성의 위치와 관련된 역사 기록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당서, 열전, 동이, 고구려. 고구려는 본래 부여의 종족이다. 그 나라는 평양성에 도읍하였으니 곧 한나라 낙랑군의 옛 땅이다. 경사에서 동쪽으로 5,100리 밖에 있다. 동으로는 바다를 건너 신라에 이르고 서북으로는 요수를 건너 영주에 이른다. 남으로는 바다를 건너 백제에 이르고 북으로는 말갈에 이른다. 고구려의 영토는 동서로 3,100리이고 남북으로는 2,000리이다. 구당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고구려 평양성은 한나라 낙랑군의 옛 땅에 있다고 합니다. 둘째, 고구려 영토의 서북쪽 경계가 요수를 건너 영주에 이른다고 합니다. 셋째, 고구려의 전체 면적은 동서가 3,100리이고 남북이 2,000리라고 합니다. 잠깐 고구려의 전쟁 기록을 보겠습니다. 후한석 고구려. 구려는 일명 맥이라 부른다. 후한석 광무제기. 건무 25년 AD 49년 봄 정월에 요동 요외의 맥인들이 우북평군, 어양군, 상곡군, 회원군을 침략하였다. 지금 후한서에서는 맥인 즉 고구려가 기원 후 49년에 지금의 북경 일대와 산서성 태원까지 공격하였다고 합니다. 후한서 교한제기. 원초 5년 AD 118년 여름 6월에 고구려와 예맥이 현토군을 침략하였다. 현토는 군의 명칭으로 요동에 있다. 후한서 교한제기. 건광 원년
121년 봄 정월에 유주자사 풍환이 두개군의 태수를 인솔하여 고구려 예맥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겨울 12월에 고구려 마한 예맥이 현도성을 포위하였다. 후한서 효령 제기 번영 원년 168년 12월에 선비 및 예맥이 유주와 병주를 침범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고구려 고구려왕 궁이 죽고 그 아들 백고가 왕이 되었다. 후한 순제와 환제 연간에 다시 요동군을 침공하여 신안과 거향을 노략질하고 또 서안평을 공격하여 도중에서 대방령을 죽이고 낭낭태수의 처자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고구려 신대왕이 재위 기간인 165년, 179년 연간에 요동군, 신안, 거양, 서안평, 대방, 낭낭을 공격하였다고 합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고구려 정시 3년 242년 고구려왕 궁이 서안평을 침략하였다. 태평한 후기 동의 고구려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여리에 있다. 동진 이후로 그 왕이 평양성에 거주했는데 그곳은 한나라 낭낭군의 왕검이다. 고구려의 영토는 후한 시기에는 이천리였고 후이 남북조 시기에는 작아져서 겨우 천여리였다. 수나라 시기에 점점 커져서 동서가 6천리가 되었다. 고구려는 초기부터 유주, 즉 하북성 북경 일대에서 계속적으로 중원의 세력과 전쟁을 한 기록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의 도읍지는 하북성 일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평양성 관련 기록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후한서 광무제 본기 낭낭은 옛 조선국인데 요동에 있다. 송서 열전 고구려국 동이 고구려국은 지금 즉 송나라 488년 당시에 한나라 때에 요동군을 다스리고 있다. 지금 송서에서 말하기를 송서 편찬 당시에 고구려가 한나라 때의 요동을 다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무종이 한나라 때의 요동국의 도읍지였습니다. 서안 군국도에서 요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 도강록 소위 고죽국은 지금의 영평부에 있다. 즉 평양은 본래 요동에 있었다. 한나라 낭낭군의 치소는 요동에 있었으니 지금의 평양이 아니고 곧 요양의 평양이다. 지금 열하일기에서는 고죽국, 영평부, 평양, 요동, 낭낭군은 모두가 같은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의 평양은 박지원이 살았던 조선시대의 평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평양 지역에 있는 평양은 옛날의 평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당나라 당시의 지명을 표시한 당토명승 도회를 보시면 만리장성 안쪽에 산해관도 보이고 옛 고죽성도 보이고 고조선의 성도 보이고 있으며 갈석산과 창녀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당나라 당시에는 영평부의 관할에 속해 있었던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일대에 평양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면 고대의 요양은 지금의 윤영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도에서 보이는 하북성 일대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 주번기 고죽의 옛성은 평주 노령현의 남쪽으로 11리 떨어진 곳에 있다. 사기 집회 고죽은 요석은 영지현이다. 한서 지리지 요석운조 영지에 고죽성이 있다. 응소가 말하기를 옛 백이국으로 고죽성이 있다. 지금 보이는 상나라 당시의 지도를 보면 오른쪽 위쪽에 고죽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죽국의 위치에 대하여는 중국의 모든 역사서와 현대의 모든 학자들까지도 예외 없이 지도상의 위치에 고죽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명 일통지 북평군 조선현
조선성의 유적이 영평부 경내에 있다. 북평은 군 이름이다. 고죽은 옛 이름이고 북평은 진나라 때의 이름이며 노룡은 북이 때 이름이다. 북연 때는 평주와 낙랑군이라 불렀고 북이 때 낙랑군을 북평군으로 바꾸었다. 대명 일통지, 영평부 고적조. 영평부 안에 조선성이 있는데 기자가 봉함을 받은 곳이라 전해져 온다. 통전 죽은 평주. 평주는 지금 노룡현을 다스린다. 은나라 때는 고죽국이었고 지금 노룡현에는 옛날 고죽성이 남아있다. 일지록. 일통지에 이르기를 조선성은 영평부 경내에 있는데 기자가 봉함을 받은 지역이다. 라고 말했다. 곧 이는 기자가 봉함을 받은 지역이 지금의 영평부라는 뜻이다. 지금 보이는 대청광여도에서 영평부와 갈석산과 산해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독사광역기후. 권 17 북직 8 영평부. 영평부는 동쪽으로 산해관까지 180리이고 수나라에서 노룡현으로 계칭했다. 또 조선성이 영평부 북쪽 40리에 있는데 한나라 낙랑군의 속현이다. 지금은 조선 경내에 있다. 고죽성은 영평부 서쪽 15리에 있다. 괄지지의 고죽국의 옛성은 노룡현 남쪽 20리에 있다고 한다. 지금 당토 명승 도회를 보시면 만리장성 안쪽에 중요한 지명들이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 권 27 조선. 기자는 뒤에 요의 낙랑에 봉하였다. 오늘날의 평주 노룡현 지역으로 여기에 조선성이 있다. 그러므로 무덕 연간에는 요를 기주로 삼았다. 무덕 8년이다. 그런데 고구려도 또한 그 지역에 있었다. 지금 노사에서 말하기를 기자조선과 낙랑군이 있었던 지역은 훗날 평주 노룡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옛날의 조선성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곳에 고구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구려의 도읍지가 평주 노룡현 지역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룡현은 현재 하북성 진앙도시 노룡현으로 아직까지도 그대로 노룡현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평 환우기 노룡현. 노룡현의 동쪽에 고죽성이 있으며 은나라 제후국이다. 즉 백이 숙제의 나라이다. 노룡현에는 조선성이 있으며 이곳이 기자가 봉함을 받은 지역이다. 지금 황폐한 조선성이 남아있다. 노룡현에 황폐한 조선성이 있고 기자가 봉함을 받은 지역이며 고죽성이 있다고 합니다. 즉 모두 같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고구려 평양성 위치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조선 평양성, 고죽국, 기자조선, 위만 왕엄성, 한사군, 낙랑군, 고구려 평양성, 북평군, 노룡현, 평주, 낙랑군, 노룡현, 영평부. 위의 모든 지명은 현재 중국 하북성, 진앙도시 노룡현 지역입니다. 결론적으로 고구려의 평양성은 대략 중국 하북성, 진앙도시 노룡현 일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죽, 북평군, 영평부, 영평부, 평주, 평주. 모든 역사 기록에서는 지도에서 보이는 위치가 고구려의 평양성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현재 노룡현의 위치는 고대의 노룡현의 구체적인 위치와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보이는 붉은색의 둥근 원 안에 고구려의 평양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구려가 평양성이 당나라에게 공격을 당한 후 도읍지를 옮겼다고 합니다. 관련 역사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사 지리지 동령로. 진나라 의희연간 이후로 고구려 왕 고련이 처음으로 평양성에 거주했다. 당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평양을 공략하여 그 나라가 동쪽으로 옮겨 압록수의 동남쪽 천열이 되는 곳에 있었는데 지금 이곳의 평양은 옛날의 평양이 아니다.
왕건에 이르러 평양이 서경이 되었다. 원치원 6년에 이연영, 최탄, 현원열 등이 부주현진 60개 성을 가지고 와서 귀보하였다. 지원 8년에 서경을 고쳐 동령부라고 하였다. 지원 13년에 동령로 총관부로 승격시키고 녹사사를 설치하였으며 정주, 의주, 인주, 위원진을 나누어 파사부에 예속시켰다. 지금 원사에서는 매우 놀라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당나라의 공격을 받은 후에 평양을 동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원사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나라가 고구려 평양을 공격하자 고구려가 동쪽으로 옮겨갔다. 고구려가 옮겨간 위치는 압록수를 기준으로 보면 압록수의 동남쪽으로 천리가 되는 곳이었다. 지금 원나라의 동령로가 있는 이곳에 있는 평양은 옛날의 평양이 아니다. 둘째, 고려 왕건이 평양을 서경으로 고쳤는데 후에 이곳은 원나라의 동령로가 되었다. 셋째, 원나라 동령로는 정주, 의주, 인주, 위원진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평양을 공격하자 그 나라, 즉 고구려가 동쪽으로 옮겨 압록수의 동남쪽 천열이 되는 곳에 있었는데 지금 이곳의 평양은 옛날의 평양이 아니다. 지금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나라가 평양을 공격하자 고구려가 동쪽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압록수의 동남쪽 천리로 고구려의 중심지인 평양이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옮겨간 평양은 압록수의 동남쪽 천리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요수가 압록수라고 하였으므로 압록수에서 동령로까지의 거리가 약 천리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압록강에서 북한 평양까지의 거리는 약 600리입니다. 또한 북한 평양은 압록강의 동남쪽이 아니라 압록강의 남쪽에 있습니다. 결국 그 옮겨간 평양도 북한에 있는 평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 평양이 옮겨간 곳은 어디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원사 지리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옮겨온 고구려 평양을 왕건이 서경으로 고쳤다. 그 고려, 서경 지역에 있던 성 60여 개를 다스리던 이연령 등이 그 지역을 들어 원나라에 귀부하였고 원나라에서는 그 지역을 동령로라고 고쳤다. 이연령 등이 들어바친 서경의 땅들 중 정주, 의주, 인주, 위원진을 따로 떼어서 파사부에 속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위키백과에서 파사부를 찾아보겠습니다. 파사부는 원나라 초기 파송로로 고쳐서 설치했으며 유양부에 속했다. 치소는 지금의 윤영성 단동시 동북에 있다. 파사부 지역이 유양부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유양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양부는 요나라가 지금의 요동을 점령한 이후 지금의 윤영성 유양시 일대에 설치한 옛 행정구역입니다. 요나라의 동경이었다. 요사, 지리지, 동경도 동경요양부. 동경요양부는 본래 조선의 땅이다. 주의무왕이 기자를 죄수에서 풀어주고 조선으로 가자 그대로 그 땅에 봉하였다. 북이 태무제가 사신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는 평양성에 이르게 하니 요의 동경은 본래 이곳이다. 당의 고종이 고구려를 평정하고 이곳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다. 요사 지리지를 정리해보면 동경요양부는 고조선, 기자조선, 고구려 평양, 안동도호부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요나라의 동경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현재 윤영성, 유양시 일대입니다. 그러나 요사 지리지의 기록은 고구려의 패망과 더불어 고구려 평양이 쫓기고 밀려서 이곳으로 옮겨져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민족이 사용하던 역사적으로 고유한 지명은 그 민족의 이동과 함께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명이 역사의 변천에 따라 여러 곳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구려 패망과 지명 이동, 당나라에 의하여 고구려가 하복성에 있던 도읍지인 평양성을
함락당하며 패망의 길에 접어들면서 고구려의 자녀 세력이 동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고구려인들이 윤영성 유양 지역을 새로운 중심지로 하게 되면서 서서히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들의 고유한 지명들이 함께 이동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요나라가 건국되면서 지금의 유화 일대가 그들 활동의 주요 무대가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화, 요동, 요서 등의 지명들이 자리를 잡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변천과 지명의 이동을 모르는 후대의 역사 기록들은 그 기록을 편찬할 당시에는 지금의 윤영성 일대에 유화, 요동, 요서, 요양 등등의 지명이 현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역사 속의 지리 비정에 많은 혼란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나라, 요나라, 원나라 시대에 편찬된 역사서 및 고려시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을 보면 현존하는 당시의 지명과 고대의 역사 기록 사이에서 매우 많은 혼동과 혼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역사의 변천에 따라 민족이 이동하면 그 자신들이 사용하던 고유 지명도 함께 이동하는 것입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고대의 역사인 고구려 평양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후대에 옮겨진 지명을 기준으로 고대에 쓰여진 역사 기록을 해석하려고 하니 앞뒤 좌우가 이상하게 안 맞게 되는 것입니다. 원사 지리지에서 보듯이 고구려가 패망하는 과정 속에서 민족의 이동과 함께 당시에 요수, 요동, 요서, 요양 등의 지명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며 요나라 건국 이후 서서히 현재의 지명으로 고착되어졌던 것입니다. 고구려 이후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중원 세력에게 계속적으로 밀려서 점점 영토가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많은 지명들이 한반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고구려의 평양성 위치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의 초기 도읍지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사 TV입니다.